제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다 패션 그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시죠?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요? 다 패션 피플 같기는 한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오늘 뭐 시작하기 전인데 이렇게 직접 자리까지 와주셨으니까 어떤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 어떤 게 궁금하신지 그게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사실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잘 알 텐데 돌려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좀 바로 직설적으로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나 뭐 제가 조금이라도 뭐 인사이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다 편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질문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미팅 때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는 것도 되게 즐겁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Q&A 시간에 편하게 여쭤봐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주제에 뭐 그러니까 정답을 갖고 있고 뭔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저만의 해답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게 주고받는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다.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좀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게 분위기로 일부러 이렇게 꾸민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그냥 오신 김에 저희 그냥 그 자신은 어떤 해답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크리에이션의 도슨트 박성조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AD비전과 함께 PD 브랜드가 과연 편집숍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답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고민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AD비전에서 나아가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보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신 분들과 함께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뭔가 강연이라는 형태보다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집숍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실 최근에 뭐 아마 패션을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유명 일본 편집샵부터 시작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다 물밀듯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키스부터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빈즈나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지만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좀 편집숍의 방향성도 좀 고민이 되지만 앞으로 국내 패션 산업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좀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몇몇 편집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 자체로 또 PD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안에서 좀 저희가 조금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편집숍에서 PB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매출 안정화를 위해서 한다거나 뭐 조금 우리 제품을 좀 더 다양하게 보여준다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매출적인 부분에서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실상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뭐 전형적인 디자인이나 이제 퀄리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AD비전이 사실 이번에 새롭게 재출시하는 오리지널 라벨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졌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토크 세션을 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AD비전의 오리지널 라벨을 소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편집숍에서 PD 브랜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뭐 바로 제 옆에 계신 대표님을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AD비전 공동 창립한 오인찬이라고 합니다.
저 말고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좀 서게 되었고요. 최대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들을 하나 두 개씩 좀 풀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아마 매장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AT비전의 오리지널 라벨들이 좀 전시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제품이나 이제 디스플레이도 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와서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살짝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제 늦게 들어오시고 막 저희가 치우는 거라 자세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입구 들어오자마자 분재를 배치를 했어요. 그 일본 문화 중에 그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손님을 이게 되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접객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요즘에 막 료칸이나 좀 뭐 안다즈나 뭐 하얏트 이렇게 비싼 호텔에는 이게 항상 일본에는 이런 분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향나무 보면 약간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이라시아이 마세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반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올라오실 때 이렇게 큰 분재를 조금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AT비전이 빈티지랑 세컨핸드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가구들도 빈티지로 일부러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해놨고 조금 뭔가 이렇게 취향을 보여주자는 저희 그 직원분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걸고 있던 시계나 작품이나 포스터나 이게 막 다 갖고 와서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잡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괜찮으시면 갖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오늘 그냥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인가요? 네, 뭐 세컨드 있고 뽀빠이 있고 그라인드 원래 프리앤이지라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기 중간 중간에 있는 것도 내일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구나. 네, 한 사람당 한 권씩만. 네, 그냥 가져가셔도 되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빈티지 의류들도 걸렸는데 이건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또 Q&A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AT비전을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14년 차시잖아요 벌써. 네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가장 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그 사업은 운칠기삼이라고. 근데 그게 정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뼈저리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14년 동안 할 수 있었냐 얘기를 하면 그냥 되게 이렇게 성장하고 알려지기까지 그 시대의 흐름이랑 그 저랑 같이 하는 젊은 그 친구들의 젊은 시절 에너지가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정말 더 멋진 얘기, 거창한 얘기 하고 싶지만 별다른 거 없고요. 그냥 그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뭔가 조금만 더 빨리 보여주고 좀 이렇게 선도하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었고 좀 여러 가지 그 시대적 배경이랑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좀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되게 잘 만난 거.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동업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인데 그것도 저는 되게 심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냥 착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뭐 각자의 능력이 달라서 어떤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갈 수는 있어도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착하자면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친구들을 되게 잘 만난 것 같고 그 두 개 외에는 뭐 저희가 엄청나게 무언가를 엄청나게 잘했다 뭐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14년을 이제 운으로만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하긴 했어요. 네. 네. 굉장히 열심히 하기는 했고 뭔가 계속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노력은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AT비전이 조금 사업
분야별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각자 대표님들이 맡으시는 역할들이 좀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뭐 국내 여러 편집숍들이 많지만 요즘 좀 드는 생각은 사실 편집숍이 국내에서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이게 많이 생겼죠. 네, 서울에 유독 좀 많다라고 느끼는데 그렇다 보니까 발행하는 제품들도 많이 겹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A디비전이 좀 차별화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었고 사실 말은 되게 겸손하게 해주시지만 생각보다 해외에서 A디비전에 대한 위상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A디비전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여기랑 어떻게 컨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적도 있어서 해외에서도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좀 남다르게 차별화하려는 어떤 부분들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그 최근까지도 이제 같은 브랜드를 이렇게 저는 솔직히 겹치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었어요. 뭐 그러든 말든 우리가 더 잘 팔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가격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저는 신경 원래 안 쓰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뭐 계속 그런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신경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유효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오프라인 팀 직원분들 보시면 다 이제 모델 일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다 아웃핏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로만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그래서 저도 직원분들한테 저는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일부러 외모 보고 뽑았다고. 왜냐면 고객들한테 뭔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뭐하고 하려면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더 신뢰도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금 제공하는데 큰 신경을 썼었고 그게 조금 차이점이지 않았나? 그리고 바잉은 사실 우리 완전 초창기 때는 갑자기 이렇게 편집샵들이 많아지긴 여성 편집샵은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큰 기업들이 거의 꽉 잡고 있어요. 여성 편집샵이 이렇게 많은 이게 막 저희 같은 개인 편집샵이 있는 것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들은 다 이제 대기업 쪽이 꽉 잡고 있고 유통을 거의 못하게 막는 것들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한 브랜드는 항상 한 곳이랑만 하고 뭐 무이랑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이게 이권 다툼처럼. 근데 남성 편집샵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한 그게 아메카지가 처음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하면 다들 오버슬로 팔고 퍼티그 벤츠 팔고 있고 뭐 그때가 전 제일 더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맨하탄스라는 그런 홍대에 편집샵도 있었고 저 있었고 지금 뭐 없어진 뭐 언노운 피플 있었고 또 이제 그 저기 압구정 쪽이나 그쪽 가시는 분들은 뭐 오쿠스 막 이런 편집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갑자기 우죽순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비슷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래 버틴 분들이 각자의 색깔을 좀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니들스나 이렇게 네펜테스 계열 브랜드들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저희 색깔을 찾아갔던 것 같고 뭐 이제 슬로우 스테디 클럽도 엄청 초창기 했던 분인데 뭐 원더캔 대표도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만 이렇게 브랜드를 꾸리다 보니까 또 완전히 다른 샵이 됐고 그렇게 점차 각자 살아남은 분들이 각자 자기만의 색깔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냥 차별점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태동했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언론 피플이나 뭐 오쿠스 같은 샵에서도 물건들을 구매해봤지만 뭐 지금 이제 네스트나 뭐 이제 사실 민덕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스 뭐 스틸 나이스 네 거기서 또 업무를 하고 계시지 원래 또 오쿠스에 계셨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뭐 TP 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샵들이 있었는데 그 샵들이 이제 붕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상계돼서 좀 이제 각 대표님들이 또 다른 스토어를 운영하시면서 각자만의 색깔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A디비전을 좀 보면서 느낀 거지만 좀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좀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편집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콘텐츠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라이센스 브랜드도 있고 리미티드 컬렉션도 있고 뭐 PB도 있고 뭐 디스트리뷰터로서의 역할도 좀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네. 근데 이게 계속 주제가 이렇게 편집샵으로 막 이렇게 국한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편집샵의 단어가 주는 느낌이랑 제가 이제 편집샵 운영하는 대표라는 것 자체에 큰 자부심과 이게 긍지 같은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좀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편집을요. 이게 요즘에 가격이랑 할인 코드 같은 것들로 해서 정말 솔직히 재미없어졌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뭔가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꾸리고 편집을 해서 좀 보여주고 또 세일즈에서 그거를 많이 설득해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과정까지 잘 이루면 되게 큰 그 보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되게 오래 하고 싶은데 이 편집을 오래 하려면 편집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회사 내에서 A디비전 그냥 리테일 매장의 이름이고 저희 회사 이름은 따로 있는데 저희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만 단독으로 유통 권한을 갖고 이제 유통하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는 이제 라이선스 사업 많이 하죠.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밥캣 같은 것들은 이제 최근에 좀 어이없었는데 밥캣이 원래 이거 굴삭기랑 그쪽이잖아요. 중장비 쪽인데 그거를 가서 라이센스 만들고 뭐 없어진 항공사 만들고 페남 같은 거 뭐 그런 라이센스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고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으로 단독으로 갖고 있는 브랜드들 모노스토어로 내는 회사도 많죠. 뭐 르메르 뭐 아니면 뭐 에쿠르 같은 경우는 네이버우드 같은 것들 항상 자기가 후즈라는 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확정하지 않으면 편집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편집샵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실물을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바잉 금액이 딱 정해지면 그냥 그 시즌에 우리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으로 무엇을 할 건지는 제가 말한 이런 디스트리뷰션이나 라이선스나 뭐 PB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 편집샵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매출 안정화를 위해서 아니면은 뭐 좀 필수적으로 그 디스트리뷰션이나 다른 것들 이외에도 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전에 A디비전 오리지널 라벨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잠시 묻어뒀다가 다시금 이제 살리게 된 형태인데 좀 어떤 신경의 변화가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A디비전이 요즘 굉장히 치고 나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좀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오리지널 라벨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회사 사정이 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좀 오리지널 라벨을 다시 좀 준비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약간 두서없이 직원들이랑 회식할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앞뒤 다 자르고 A디비전을 추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막 혼자서 이게 혼잣말을 해요. 그러면 막 직원들이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냥 뭐 옛날에 뭐 아까 이제 뉴욕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저기 뭐 토토카일로 뭐 기억나요? 막 하면서 뭐 아세요? 막 그냥 이런 사람들끼리 패션 좋아하던 사람들끼리 옛날에 뭐가 있었어 해가지고 술안주가 되게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는 편집샵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옛날부터 여기 보시면 다 일본 잡지고 저 분재도 사실 일본 스타일이고 제가 옛날부터 그냥 일본 패션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본 브랜드에는 항상 이번에 들어온 빔스도 그렇고 빔스 뭐 비밍 바이 빔스 뭐 빔즈 플러스 빔즈 보이 뭐 BPR 빔스 다 회사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PB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이 50대 50 정도예요.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좀 부러웠어요. 부러웠고 저거를 너무 그냥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저는 좀 약간 생각보다 이게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라 앞뒤 안 하고 일단 시작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저게 다 걸렸던 게 A 디비전 옛날 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쿠로라는 브랜드를 했었고 아이디어 핸드라는 브랜드를 했었고 또 이왈이라는 브랜드 다 했었는데 하다가 다 멈췄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어떤 한 브랜드가 이제 커지려면 뭐 이 팀을 위해서 사람도 더 뽑고 디자이너도 뽑고 MD도 뽑고 마케터도 뽑고 해가지고 점점 투자를 하면서 이거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편집이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 딱 걸려있는 옷만 보지만 뭐 저희를 예를 들어서 솔로이스트라는 브랜드를 예로 들면 몇 년 동안 컨택하고 가가지고 막 김 같은 것도 사가지고 이거 뭐 코리안 트레디셔널 김 막 하면서 주고 막 진짜 그 뒤에서 여러분들은 잘 느껴질 수 없는 그 뒤에서 빽단의 노력들이 엄청 많아요. 그 어카운트 한 번 거래 한 번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뭐 매일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들이 워낙 많은데 이 브랜드가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잘 될 시점에 편집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 인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더 에너지를 실어서 우리가 브랜드를 할 거냐 이 기로에 항상 있었어요. 저 브랜드도. 근데 그때마다 저희는 편집을 선택했죠. 그래도 우리는 편집을 해야지. ATV전 때 편집해야지.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팀빌딩도 해서 저희 디자이너 분도 이제 같이 할 분도 와 계시고 팀빌딩부터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일단 질러놓고 원단도 직접 우리가 뛰어다니고 부자재도 직접 보고 패턴실도 직접 가고 그냥 몸으로 다 떼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오고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경험인데 저런 것들을 잘 녹여서 PB를 어떻게든 무조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냥 한국에서 첫 사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ATV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어떤 브랜드를 성공시켜서 뭐 그 첫 사례? 뭐 비슷한 사례는 아모메토. 이제 여성분들은 잘 아시는 아모메토는 순서가 달라요. 아모메토는 자체 브랜드를 아모메토라는 브랜드 열심히 하고 해외에서도 수주 보고 받고 이렇게 하다가 샵 아모메토는 편집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편집샵을 오래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ATV전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인 상태에서 좀 키워나가고 싶어서 그리고 또 편집 그렇게 해야 편집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길게 해도 되나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옛날부터 해외에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해외 나갈 때 뭐 저희가 만약에 일본에 나간다 치면 거기 가서 니드스 팔 거예요. 뭐 거기 가서 뭐 엔타이어 스튜디오를 팔아요. 아니면 거기 가서 캡샤를 팔아요. 경쟁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PB가 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만 잘해서 안 되고 한국에서 잘하는 브랜드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되게 많아요. 잘하는 브랜드들. 대표적으로 뭐 파프 있고 엑슬림 있고 뭐 산상기어 같은 브랜드들도 해외에서 진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저는 진짜 해외에 갈 타이밍이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 몇 년 전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TV전 PB와 함께 한국 브랜드 묶어서 딱 해외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다르다. 팀 빌딩도 했고, 네, 이제 해외를 나가기 위한 준비까지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서 이번에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PB 브랜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좋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인데요. 일단은 이제 ATV전이라는 네이밍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저는 이제 브랜딩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관점에서는 ATV전이 편집샵으로서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고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스타일에 따라서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디비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인데 옷에서는 좀 더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혼선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빈즈를 말씀해 주셨지만 뭐 레이빈즈나 뭐 비밍 바이 빈즈나 뭐 이제 인터내셔널 갤러리 바이 빈즈나 뭐 이런 식으로 빈즈는 세컨 라벨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플레이를 하는 형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A 디비전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도 이거를 되게 절치부심하면서 잘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좀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저희 내부적으로도 문제예요. 사실 이 A 디비전에 이 라벨 이름을 붙인 상태에서 옷을 만들자고 고집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 반대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든 이게 제가 끌고 나가고 싶은 것 중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A 디비전이 계속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어필되고 계속 고객층을 넓혀가면서 뭔가 살아남으려면 A 디비전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A 디비전을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논란에서 팩트를 몇 개를 짚고 넘어가면 A 디비전을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아마 뭐 0.1 대 99.9 정도 될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진짜 완전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면 그 모르는 분들한테 어떻게 A 디비전을 알릴 거냐? 그냥 A 디비전을 하나의 브랜드로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서 성장해서 새로운 고기를 모아서 옷을 사러 왔는데 알고 보니 편집샵이네. 이게 뭐야? 해서 좀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저변을 넓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프릭스토어 있죠 요즘에. 프릭스토어가 가격대가 굉장히 PB가 잘 나와요. 여기 프릭스토어 사러 일본 가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분들 없구나. 요즘에 그 뭐 야상이나 이런 것들 프릭스토어 야상을 사러 가요. 근데 그분들이 프릭스토어가 편집샵인 거 몰라. 그래서 프릭스토어 1층 가면 편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 다음에 그라미치 사와요. 갔다 그거 안 사고 그라미치 사는 사람 제가 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고 제 A 디비전 옛날에 이전에 만들었을 때 그런 진짜 그때 제가 닭살 돋을 정도로 되게 좋았거든요. 리버서블 코트가 조금 굉장히 잘 팔리던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완전 원히트 원더로 그분이 A 디비전 편집인 건 잘 몰라요. 그냥 리버서블 코트가 어디 커뮤니티에서 되게 괜찮은 걸 보고 사러 오셨어. 그걸 딱 보더니 그거 리버서블 코트 사러 왔는데 이러면서 어리둥절 하시면서 되게 신기하게 막 재밌어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되게 기억에 오래 남고 그거를 엄청나게 조금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A 디비전의 추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 A 디비전 이름 붙은 상태로 어떻게든 옷을 팔자라고 지금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이고 사실 모든 건 결과론적이에요.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잘 된 거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이 A 디비전에 붙은 라벨의 상품을 잘 판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그 유럽에는 그 PB가 잘 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일본에 굉장히 많고 그나마 좀 미스터 포토에서는 미스터 P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는 또 굉장히 나름 성과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슬램잼이라고 이탈리아에서 하는 편집점 저희 이제 로아 그 다음에 뭐 GR10K 뭐 이런 브랜드들도 다 슬램잼 브랜드인데 거기는 조금 약간 플레이가 조금 다른 PB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그리고 또 이제 뭐 캐나다에 있는 헤이븐 또 헤이븐으로 옷을 팔고 있고 뜨레비앙도 뜨레비앙이라고 해가지고 파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매력이 없어요. 그 한 개의 브랜드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A 디비전 이 브랜드가 성장하려면 이 A 디비전 떠나서 어차피 A 디비전 모르는 사람들을 더 타겟으로 해서 팔 거기 때문에 그 완전히 한 개의 독립된 브랜드로 가자 이런 기조를 막 잡은 상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신 것도 좀 느껴지는데 한편으로는 전 또 각오인 것 같기도 해요. 뭐 그 전에 가크로나 뭐 저도 되게 예전에 구매를 해보긴 했지만 여러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AT비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만큼 또 오랫동안 지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신 것 같은데 약간 오셔서 혹시 제품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T비전이 이제 오리지널 라벨로 나온 제품들은 기존에 이제 바잉하던 제품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베이직한 아이템, 뭐 캐주얼한 아이템들이 좀 덜어 보이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팀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AT비전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캐주얼한 옷을 왜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옷 사면 느껴지는 게 PB의 시작은 사실 이래요. 어떤 것들 바잉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보면 딱 이거 입고 싶을 때 단추만 마음에 안 들어. 요거 섣불로 바꿨으면 참 이뻤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스냅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은 여기 안감을 왜 이걸 썼지? 한 개씩 아쉬운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시작한 게 일단은 PB였고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저런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이 옷에 지금까지 저희가 판매했던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유통 채널에서 어떤 게 잘 되는지 데이터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가 조금 녹아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AT비전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랑 실제 데이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저희도 이번에 내놓고 조금 어느 정도 이 갭이 좀 상당하다라는 거를 조금 느낀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PB의 시작 중 하나가 이미 바잉을 많이 하잖아요. 엔가도 하고 캡셔도 하고 완전히 다른 ERL도 하고 PDF도 하고 엔타이어 스튜디오 하고 어떤 건 미국 어떤 건 북유럽 선플라워는 또 북유럽이고 다양한 브랜드들이랑 그냥 간단하게 같이 이제 레이어드 할 수 있는 받쳐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자도 원래 시작이었어요. 네. 워낙 다양한 스타일을 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묻어있는 상태고 사실 옷을 디테일하게 조금 더 보면 재밌는 요소들이 몇 개를 넣어놨는데 티는 안 나거든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엄청난 이렇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만의 해답을 내놓은 건데 이게 시장이랑 핏하게 맞는지는 점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이따가 제품들 좀 살펴보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아마 소개도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AT비전에서는 AT비전 오리지널 라벨 이외에도 이니어라고 해서 또 다른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사실 각각 브랜드가 가지고 가는 키워드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라벨이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가지고 갈 키워드가 그러면 좀 캐주얼 쪽인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캐주얼이죠. 밀리터리 스포츠 캐주얼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앞으로 끌고 나갈 건데 사실상 밀리터리 스포츠 캐주얼이다 남성복인데 그거는 색깔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 빼면 남성복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색깔이 없다는 뜻인데 그럼 너희가 뭘 할래? 그 고민을 최근 들어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 패디 졸업하시고 하신 분들 다 수업 분석 하잖아요. 그 수업 분석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강점이 뭐야? 시작했는데 저희는 빈티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빈티지에 대한 이해도가 다 엄청 있어요. 근데 또 하나로는 빈티지는 잘 아는데 또 한편으로는 맨날 파리 패션위크 가고 일본 출장 가고 어디 출장 가면서 거의 한 시즌 더 빠르게 패션을 또 보잖아요. 빈티지는 아는데 먼저 봐. 그러면은 우리가 강점이 이거구나. 그래서 뭔가 앞으로 ATB를 조금 더 날카롭게 가져갈 부분은 빈티지 원본으로 있는 이런 베이스에서 조금 더 앞에 있는 트렌드를 적절하게 가면 이런 옷을 만드는 게 이제 한 개 브랜드로 성장을 ATB의 스타일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이점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이제 편집숍을 운영했던 이런 경험들이 이제 브랜드를 론칭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 브랜드의 생명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책에서 보면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맞아요, 사실상. 근데 이 기간이 어떤 애는 1년이고 어떤 애는 4년이고 어떤 애는 10년이고 이런데 이거는 솔직하게 벗어나는 전 브랜드를 솔직하게 많이 못 봤어요. 책에 있는 게 정말 정확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해야겠구나. 아,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됐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조금 더 오래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는 이 브랜드를 그런 전략적인 방향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생긴 거, 그런 인사이트가 생긴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좀 브랜드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노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전혀 몰라요. 저희가 이게 상품 매출은 그냥 물건을 바잉해서 파는 걸 상품 매출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거 원단도 떼고 디자인도 하고 패턴도 해서 만드는 건 또 제품 매출이라고 그래요. 재무제표에 보면 그래서 제품 매출은 만들어서 한 거, 상품 매출은 떼다가 파는 거. 근데 저희가 이제 제품 매출은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 매출은 제품 매출 너무 달라요. 상품 매출은 이미 브랜딩이 돼 있어. 이미 브랜드에서 제공 매출 룩북도 있고 이미 다른 브랜드랑 협업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막 되게 탄탄하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뭔가를 잘 팔아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걸 만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완전 달라요. 이건 그냥 세상에 처음 나온 완전 깐난 얘기인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저기 이제 저희가 하다가 만 브랜드가 저 브랜드가 말도 안 되는 게 마케팅비를 1원도 안 썼어요. 저 브랜드 하면서. 그나마 돈 쓴 거 룩북 하는 모델비 네이버 키워드도 10원도 안 썼으니까. 그 흔한 네이버 키워드도.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마케팅에도 좀 신경 쓰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편집샵 운영하면서는 그냥 네트워크? 제가 이제 이 업계에서 15년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다라는 인사이트 그리고 해외에 나가려면 이쪽 쇼룸 밑에 애들이랑 같이 일한 다음에 2, 3년 일하다가 얘네 말고 다른 데로 갈아타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 요런 인사이트 이제 이런 플랜들은 눈에 선명한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잘 이렇게까지 올리느냐 이거는 정말 아직도 너무 어려운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 PB 브랜드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사실 되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브랜드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뭐라든 그냥 내가 마이웨이 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뭐 트렌드나 이런 걸 잘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본은 조금 더 슬로우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좀 에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좀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변화하는 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브랜드에 애정을 가지더라도 그 브랜드가 어느 순간 이름은 그대로지만 다른 스타일로 둔갑이 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LF에서 전개했던 일코르소 같은 브랜드가 있겠죠. 갑자기 이제 이탈리안 캐주얼 클래식을 표방했다가 갑자기 컨템포러리로 뭐 전향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브랜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 브랜드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 좀 브랜드에 약간 배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국내 브랜드에서 이제 좀 쉽게 지갑이 열리지 않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리지널 라벨을 좀 전개하시면서 이번에 남다른 각오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사뭇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팀원분들이랑 저도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다른 옷들이랑 레이어드하기 좀 좋은 옷들인 것 같아가지고 아직 세탁까지는 안 해봤는데 네, 세탁도 해보면서 조금 나중에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편집숍의 TV 브랜드가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저희가 좀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불리한 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오인찬 대표님이 전개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PB가 아니라 좀 PB를 탈피하려는 듯한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말씀해주신 것들 들어보니까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 온큐레이션 사전에 이미지 나간 거에 뭐 제가 샤키로니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진짜로 그냥 기대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무신사도 PB를 엄청 많이 냈었죠. 뭐 있었죠? 셀 수도 없죠. 네, 무신사 관계자님이 와 계셔서.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하나가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트래픽이 많은 그놈의 DAU, MAU가 우리나라에서 1등을 찍는 무신사도 PB를 내면 안 돼요, 다. 페이커리즘이 그랬었죠. 그러다가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이제 제대로 이번에 전개를 하면서 채널도 늘리면서 엄청나게 폭풍으로 성장을 했는데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약간 PB 브랜드로서 이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PB를 좀 넘어서서 뭔가를 더 꿈꾸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개의 브랜드로 성장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들은 그 예를 들면 뜨레비형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네. 가 보시면 뜨레비형 이렇게 로고 받고 그냥 뭐 뜨레비형 RTW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그래가지고 그냥 뜨레비형도 뭐 나름 이제 글로벌로 유명한 편집샵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기대가지고 그냥 로고 받고 그냥 우리 고객들한테 그냥 좀 싸게 팔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100%. 그 친구들이랑 대화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랬어요. ADB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데 로고만 박아도 팔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접근한 적도 있어요, 저희도. 근데 절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개의 브랜드로서 성장을 하고 한 개의 브랜드로서 팬을 만들고 뭔가 서사가 있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것게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뭐 레이어드하기 좋은 옷은 기존에 PB를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걸려있는 옷들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의 잔재가 조금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팀 빌딩이 또 없이 일단 저희가 또 생산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저희만의 생각으로 만든 옷들이긴 한데 뭐 지금은 이제 한 개의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아예 독립된 걸로 A 디비전이랑 레이어드가 잘 되든 말든 신경 안 쓸 거고 그냥 이 한 개의 브랜드로 성장을 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조금 많이 해나가려고 하고 있죠. 아까 이제 브랜드의 생리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내에서 브랜드가 뭐 편집숍 PB 같은 경우도 뭐 몇몇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해주신 슬로우 스테디 클럽 같은 경우는 뭐 네이더스라는 브랜드가 있을 거고 뭐 또 다른 편집숍에는 슬리겐이지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코스터퍼 킬로라고 해서 카시나에서도 전개했던 브랜드도 스컬프에서 있어요. 뭐 뮤제든가 그 여성복 하는 거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뮤제드도 있고 뭐 비슬로우 같은 편집숍에서도 비슬로우 제품을 또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브랜드가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그 성장 곡선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다시 살리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A 디비전은 이번에 시작해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시는 와중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스토리텔링도 너무 중요하고 뭐 만듦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유독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크고 뭐 지고 뭐 다시 살아나는 생리를 보셨을 텐데 A 디비전이라는 브랜드는 좀 뭔가 공격적으로 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길 좀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꾸준하더라도 스테디하게 계속 이 씬에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싶으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은 경우가 급격하게 너무 잘 돼서 급격하게 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봤어요. 갑자기 뭐 방송에 노출돼가지고 야 리오도 때려야지 그래서 막 어떻게든 밤새 해가지고 공장 수배해가지고 어떻게든 공장 사장님이 조금 더 공인비 더 쳐드릴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생산해서 그거 내보내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조금 더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연륜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면서 얻은 가장 큰 거는 그런 게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야 이효리 때문에 야, 지금 터졌다 지금 난리 났다 하면서 막 갑자기 막 흥분을 해요. 배송 준비 중에 똑같은 상품이 100개 걸리면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흥분하면 거기서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근데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드 급격하게 키워가지고 누군가가 약간 브랜드를 사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난 요 정도 가치에 팔 거야.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좋은 호재가 들어오거나 좋은 뭔가가 이슈가 생겼을 때 잠깐만 이렇게 좀 이렇게 캄다운을 시키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이 PB를 키워서 지금도 사실 저희가 이제 워낙 쇼룸이랑 이제 거래하던 데가 많다 보니까 A 디비전 벌써부터 수입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어요. 일본의 편집샵 중 하나인데 베이크루즈 소속의 작은 편집샵. 베이크루즈가 뭐 저널 스탠다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단 아직 아니야, 좀만 기다려. 지금 브랜드로서 뭔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옛날 같았으면 신나가지고 인보이스 만들어서 바로 쇼핑 떠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천천히 해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타 편집숍이나 이런 데서 뭐 유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A 디비전 내에서 좀 인큐베이팅을 더 디벨롭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네.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트랜스비앙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굿즈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신명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로고 타입 박아가지고 그런 플레이하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식상해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소비자분들도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좀 인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영속성이 있는지 뭐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하고 또 소비를 하시고, 특히나 제가 느꼈을 때 잘파 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은 좀 더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브랜딩이 이제 너무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브랜드를 좀 슬로우하게 움직이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브랜드를 계속 슬로우하게 움직이시면서 좀 결국에는 그래도 뭐 원하시는 어떤 목표치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이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빌딩해서 또 소개한 것만큼 뭐 그런 원하시는 목표치가 뭐 단기간 내에서는 국내 좋은 브랜드들과 함께 타이밍 잘 맞춰서 뭐 일본으로 아니면 뭐 해외로 진출한다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안정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인 어떤 목표치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단일 브랜드로서의 뭐 외형적인 매출 목표 같은 것들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몇 억이고 이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진짜로 해외에 나가야 돼요. 내수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인구도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내수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빔스가 왜 일본에 진출했을까요? 막 이렇게 막 떠든 사람 많은데 답이 뻔해요. 내수에 답이 없거든요. 일본도. 뭐 일본 전체 인구 뭐 1억 2천 명 해가지고 우리보다 내수 시장 3배 크다.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다가 역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다 수출하는 건 그냥 수출인데, 근데 저는 이게 좀 오랫동안 패션을 봐온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에다가 우리가 수출한다고 저는 역수출이라고 전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전 그걸 하고 싶어요. 옛날부터 일본 편집샵이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일본 편집샵 때 브랜드 리스트 보잖아요. 다 일본 브랜드예요. 우리말로 치면 도메스틱 브랜드. 진의 도메스틱 브랜드를 편집샵을 꾸리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 너무 부럽잖아요. 우리나라 브랜드로만 편집하자면은 좀 약간 뭔가 약간 저는 좀 로우 퀄리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걸요. 근데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브랜드로만 꾸며도 충분히 멋있거든요.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업계에서 어떠냐면 일본 분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와요. 한국 브랜드들 뭐 투자나 아니면은 뭐 팝업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아직도 조금은 어색한데, 이때 뭔가 일본에 수출을 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레인지를 넓혀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A 디비전을 알리는 게 제 꿈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각오도 좀 들어봤는데 앞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따가 제품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뭐 막 엄청 지루하게 토크 세션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어서 그래서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Q&A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빔즈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 관련해가지고 저희 롱큐레이션에서도 이제 사실 FNF가 이제 상표권을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뭐 저널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일본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이제 뭐 연락이 오고 갈 정도로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행사에 초대받아서 이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대표님이 빔즈의 이제 CEO시죠. 시타라료 대표님이랑 되게 긴밀하게 좀 얘기를 나누시길래 제가 좀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를 좀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그 빔즈 사장님 다 얼굴 한번 보셨나요? 저한테는 그분이 오아시스고 캔드릭 람하고 윤종신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분을 진짜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원래 누구한테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자고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벌벌 떨면서 가가지고 사진 좀 찍을 수 있어요. 해가지고 그분이랑 사진 하나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사장은 너무 붐비잖아요. 또 빔스 오픈할 때 엄청 붐볐었는데 한 가지 딱 한 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팝업에다가 번역을 해갔어요. 그래서 스크린샷을 딱 뜨고 사진으로 끝내면 바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딱 들고 갔죠. 빔스로서 이제 편집샵을 이름 똑같고 브랜드로서 빔스가 있는데 어떻게 브랜드 빔스를 성장을 시켰냐 이거를 딱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제 막 물어봤죠. 사진 하나 찍고. 근데 되게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냥 되게 원론적인 질문. 그래서 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운이 잘 따르고 시대가 잘 따라와서 이렇게 됐는데 어떤 대답이었냐면 그냥 패션을 좋아하고 그 패션을 잘하는 친구들을 잘 육성시키고 성장시켜야 된다. 너무 뻔하잖아요. 다들 그거 나도 할 줄 알지. 말은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다시 돌아오면서도 그게 무슨 뜻일까 막 고민을 막 하면서 분명히 조금 더 이렇게 막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실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답변을 못 얻으니까 거기 또 부사장이랑 엔도 케이시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또 이제 부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또 살짝 하고 스마세 막 센파이 이러면서 가가지고 또 한번 보여드렸더니 그분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빔스가 조직 문화가 되게 좋아요. 직원분들 되게 잘 챙기고 뭔가 그런 조직 문화 같은 것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다. 그냥 저로서는 그 정도로 결론을 조금 내리고 그런 것들 외에는 큰 인사이트를 얻지 못했지만 굉장히 좀 떨리는 순간이었었죠. 아무래도 빔즈가 직원분들의 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엄청 밀어주면서 직원들과 뭔가 같이 직원들 성장해야 이제 브랜드가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가 사실 AD 뷰전 오리지널 라벨을 로칭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이제는 좀 Q&A 세션을 통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네,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